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수립 파트 6년차 한지인 대리라고 합니다. 보험 수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가정 산출도 하고 있고요. 프라펫이라고 현금 흐름 산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대해 이제 모델링 업무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산출된 가치 평가를 분석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미래에 보험금 지급이 얼마 정도 나갈지 예측하는 손해율 가정 산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립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쌓여있는 기초 통계를 토대로 회사가 나가게 될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자가 얼마나 유지될지 산출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앞으로 보험료는 얼마나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돈, 사업비라든지 지급보험금 얼마나 나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예측하기 위한 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 툴을 통해서 결국 산출된 값,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고 손익인데 그 가치에 대해서 손익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리지원 파트에서 준비금 검증 그리고 기초서류 검증 업무를 하고 있는 입사 6년차 김도연 주임입니다. 계리지원 파트는 선임계리사 지원 조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기초서류 검증 업무랑 준비금 검증 업무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초서류 같은 경우는 상품마다 존재하고 있는 약관 사업방법서, 산출방법서에 개정사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요율 산출 시기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게 되고요. 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에 따라 좀 세분화되기는 하겠지만 크게는 이제 고객에게 향후 지급할 사고보험금이라던가 해약환급금들을 이제 향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이제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로직이 또 적정했는지를 이제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보험 준비금 검증 업무랑 장기보험 기초서류 검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검증을 하는 경우는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하거나 외부 계리법인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상품 파트나 자동차 상품 파트처럼 상품 파트에서 이미 그 산출안과 기초서류들을 저희한테 검증 의뢰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계리지원 파트장의 승인을 받아서 계리법인이나 보험개발원에 검증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보험 계리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무조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좀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시험 교재를 딱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도 있고 경영도 있고 수학도 있고 통계도 있고 또 이제 저 때는 영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언제 다 해서 어떻게 다 붙지? 그런 두려움이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뽑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리사가 되면 무조건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공부만 했지 다른 경력이나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자소서를 쓰거나 이럴 때는 뭔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좀 두려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리사 시험은 우선 1차 과목 합격을 하시면 2차 시험에서 5가지 과목을 추가로 합격하시면 계리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보험 수리, 계리 모형론, 금융공학,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수학 통계에 기반을 두기는 하는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재무관리나 금융공학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게 느껴졌던 것 같고 리스크관리 같은 경우도 보험 이슈라던가 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해서 2차 과목 3과목이 합격한 상태에서 입사를 했고요. 1년차 때 신입 때 나머지 2과목을 합격해서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라
한 4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 전에도 되게 힘들긴 했지만 취업하고 나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첫 해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좀 압박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큼은 좀 올해 아니면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독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긴 하는데 정말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만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보험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저 같은 경우는 보험 신문이나 보험 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좀 많이 읽어보고 스크랩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사실 모르는 내용이 아는 내용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파악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리스크 관리는 사실 좀 자연스럽게 합격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험 계리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언니 남자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리사라는 직업이 있고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 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요.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복합적인 공부더라고요. 어떤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학, 통계, 경제, 금융 다 잘해야 되는 공부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재밌는 공부면 업무도 너무 재밌겠다. 나는 꼭 이 공부를 이 업무에 써먹고 싶다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했고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계리사라는 직업이 그 당시 유망 직종으로 좀 떠오르고 있었어서 관련해서 좀 알아보다가 시험 과목도 먼저 보고 시험 문제도 좀 풀어봤는데 저와 적성이 좀 잘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준비를 시작했어요. 보험 회사에 있는 계리사는 보험 회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리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부채 평가 및 검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IFRS 17이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어요. 그게 이제 보험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각자 그 보험회사마다의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스탠다드한 기준을 세워서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에서 보험회사 가치평가를 산출하고 그래서 주주나 투자자들이 보험회사의 가치를 어떤 회사가 우량하고 우량하지 않은지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가정을 산출하고 모델링을 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립 파트는 보험 상품별 수익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을 위한 가정을 산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계리지원 파트는 그 가정이라던가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상품 개발 쪽이 그래도 약간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 개발 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상품 출시나 신위험률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짜 통계적으로 위험률을 뽑아내고 그걸로 보험 상품을 만들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이 길게는 100년 이상짜리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100년 동안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좀 통계적인 역량이 좀 필요하고요. 금융이나 재무 쪽 지식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FRS 17이 도입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핸들링이나 코딩 같은 IT적인 역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FRS 17은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인데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료도 있고 유지자 보유 계약이 많으니까 뭐 유지율도 있고 뭐 손해율도 있고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이게 그 회사마다 그 산출하는 게 기준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주주나 투자자들이 A라는 보험회사랑 B라는 보험회사랑 어떤 게 더 좋은 회사지?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을 통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게 국제회계 기준 IFRS 17입니다. 금감원에서 생보랑 손보의 기업 가치평가 수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산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좀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출 자료 작성을 했고요. 그 오후에는 이제 2024년 손해율 가정 산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향후에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지에 대해서 그걸 예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하는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뭐 가장 쉽게는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의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무가 다 검증이다 보니까 숫자를 보기도 하지만 글자를 또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관 같은 경우는 보통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약관들을 여러 권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글자만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숫자, 기초 데이터나 뭐 숫자 검증을 좀 하고 또 숫자 검증을 하다 다시 뭐 약관 검증을 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배분해서 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 보니까 막상 업무를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던가 모르는 내용 사실 투성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일하면서 배우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서 항상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 접하는 내용들도 사실 많은데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뭐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바쁘게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하러 가려다 보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다이어리랑 펜을 딱 들고 질문하러 가면 되게 귀엽게도 봐주신 것 같고 뭐 이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히스토리도 더 얻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최대한 많이 질문하는 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뉴스나 기사를 좀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그 향후에 그런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회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좀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요새는 어떤 의료기술이 발달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 어떤 시술이 유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시술이 유행을 하면은 고객들이 그런 시술을 많이 받게 될 거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기사나 이런 걸 챙겨보면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나 뉴스를 좀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증했던 상품이 실제로 이제 잘 출시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볼 때나 이제 제가 선출 혹은 검증했던 금액이 실적표상에 잘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함을 느끼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리지원 파트의 업무는 주로 다른 파트에서 다른 담당자 분들이 이미 열심히 만드신 그런 숫자나 상품들을 또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업무다 보니까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침착함을 갖춘 신입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KB손해보험이 그 IFRS 17 관련해서는 그 타사 대비 선도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고생은 많이 했는데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KB손해보험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하고 있나. 저희가 약간 기준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잘 안 먹고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지하 식당에서 뭐 커피랑 김밥 반줄 뭐 이런 식으로 좀 사 먹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워킹맘이거든요. 아기가 이제 4살이에요. 그래서 뭐 육아로도 바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좀 살이 많이 쪄서 올해 바디 프로필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아기도 봐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한 거. 그게 KB손해보험의 장점 아닐까 싶어요. 일단 워라밸이 좋고 복지가 좋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업무적인 역량도 펼치면서 업무 외에 가정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복지가 좋은 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준 전문가, 그러니까 ADSP까지만 땄는데 앞으로 뭐 데이터 관련된 전문 자격증 준비하면서 그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게 느껴지고 또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출근하면서 퇴근을 기다리는 그런 일상을 맞이하게 되실 거니까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취업 준비했을 때거든요. 너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기는 누가 합격하는 것인가 의문도 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리 직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 많이 관심 깊게 봐주시고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리지원 파트 김도연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수리 파트 한지인이었습니다.